갑자기 이제 확 나이 들어 보인다, 내가 이런 나이가 됐구나를 느낄 때가 많죠. 노화의 가장 큰 적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노화의 주범인데, 스트레스는 제가 안 받고 싶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 보일 수 있는 건 이제 시술의 영역이겠죠. 최소 비용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입니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부작용도 거의 없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술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아의 밀리미터 신동아 원장입니다. 원장님이 이제 내년이면 40이신데 과거에 잘생겼던 친구들이나 되게 동안이었던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면 훨씬 늙어 보이는 경우가 꽤 있으신가요? 정말 자주 보는 친구들은 나이가 얼마나 들었다를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5년, 10년 만에 보는 친구들은 갑자기 이제 확 나이 들어 보인다, 내가 이런 나이가 됐구나를 느낄 때가 많죠. 최근에 나 혼자 산다에서 안재현이 나온 적이 있는데, 네. 확실히 안재현이 연예인이다. 네. 친구들은 한 5살은 늙어 보인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30대 중후반부터는 진짜 관리 여부에 따라서 노화가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네. 이제는 제 나이가 이제 관리 여부에 따라서 그래도 조금 어려 보이거나 더 나이 들어 보이거나 하는 게 이제는 겉보기에도 나타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려 보인다는 얘기는 누구나 들으면 좋잖아요. 못생겨지는 습관,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화의 가장 큰 적은 비만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살이 쪄 보인다고 해서 나이가 드는 게 아니고, 비만한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노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면은 살찌기가 더 쉽거든요. 저도 어릴 때는 엄청 막 먹고 해도 살이 안 쪘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조금만 과식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해도 이제 살이 찌는 걸 보면서 역시 나이가 들면서 체중 관리를 하는 게 더 어렵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위고비를 한 것도 위고비 자체가 궁금해서 나도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살을 빼서 더 어려 보이는 외모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었던 게 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는 수면인 것 같아요. 의사들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가장 큰 시기가 언제냐면 4년의 시간 동안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데, 전문의 하기 전에 인턴도 1년을 하거든요. 조합이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면 패턴도 불규칙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 동기들, 친한 친구들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진짜 훅 간다고 하죠. 그런 걸 되게 많이 봐왔거든요. 뭐 꼭 의사들이 아니더라도 좀 격한 업무에 시달린다든지 수험 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게 되면서 수면이 좀 양 자체가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노화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잠을 적게 자면은 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도 하루에 그래도 한 8시간 정도는 자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잠을 충분히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남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원인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수면이 이제 노화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면을 잘하기 위한 원장님은 어떤 팁들이 있으실까요? 있죠. 수면은 생활 습관 같은 거라서 저는 그걸 좀 남들보다 엄격하게 지키는 편인데, 침대에 누워서 릴스도 보고 쇼츠도 보고 휴대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침대에 누워서는 휴대폰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누울 때가 잘 때밖에 없어요. 쉬는 날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쉰다는 저한테 없습니다. 저는 누우면 자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잠을 자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휴식 목적으로는 침대에 눕지 않아요. 그것도 저희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고, 올바른 수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들 있죠. 이제 너무 늦게 자거나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밤에 항상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해주고, 너무 밤늦게 카페인 마시지 않고, 밤늦게 격한 운동 격하게 하면은 몸이 좀 활성화가 되니까 잠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술에 의존하지 않는 것. 저는 누워서 TV도 안 보고 휴대폰도 안 합니다. 내가 오늘 할 거 다 하고 잘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은 다 놔두고 불 끄고 누워요. 그런 습관을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습니다. 소파에서도 절대 잠들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소파에서는 잠을 자진 않고요. 저도 이제 뭐 밥 먹고 졸린 게 싫어서 점심 때는 사실 뭘 잘 안 먹긴 해요. 원래 안 먹긴 한데 간혹 가다가 점심 먹고 졸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럼 저는 이제 그냥 의자에 잠깐 기대서 한 5분 이내로 눈 붙이는 걸 선호하고요. 낮잠을 막 30분 이상 길게 자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피곤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낮잠은 진짜 잠깐 눈 붙이는 정도? 한 5분 이내로 하는 편입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늦게 자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엄청 길게 자거나 그러진 않고요. 과음해도 한 7시간, 8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또 생활하고 하는 편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쐬고 약간의 유산소를 해줘야 숙면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하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저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운동을 아침에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해 뜨는 시간이 돼서 11시, 12시가 됐는데 이제 내가 오늘 잠을 좀 못 잤다고 해서 안마 커튼 다 쳐놓고 깜깜하게 자면 잠에서 깨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해 뜨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몸이 자연스럽게 깰 수 있게 하는 편입니다. 원장님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차가 완전히 다른 곳에 가셔도 바로 맞추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그게 좀 약해요. 놀러 가는 거니까 사실 몸이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고 해서 놀러 갈 때는 조금 덜한데 보통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또 일하려고 하면은 몸이 굉장히 피곤한 경우가 많죠. 개인적인 노하우는 시차 적응할 때가 되면은 저는 공복을 길게 가져가요. 비행기에서도 웬만하면은 과식하거나 그러지 않고 뭐 과일식으로 시켜서 먹는다든지 공복을 조금 길게 가져가고 이미 거기서 출발하기 전에 한국은 지금 몇 시겠구나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착하자마자 밤이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에서 일부러 억지로 안 자고 버텼다가 한국 오자마자 자거나 아니면은 비행기에 있는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밤이다. 그러면 비행기에서 눈 붙이고 자고 그렇게 하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다음에 술, 담배도 저는 엄연히 노화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술을 이제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딸려오죠. 살도 찔 거고. 혹시 원장님 지금까지 담배도 거의 안 피셨나요? 담배는 한 번도 펴본 적이 없고 술도 저는 원래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어서 조금 자주 마신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30대가 돼서는 그 양도 줄어가지고 어릴 때처럼 과음하는 일도 없고 해서 술을 좀 적게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원장님한테 가장 큰 도파민은 혹시 어떤 거네요? 여쭤봐도 될까요? 운동하는 게 아주 큰 도파민이고요. 러닝도 가끔 하고 저기 멀리 김포까지 가서 빠델이라고 테니스랑 스쿼시가 합쳐진 운동인데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엄청 인기 많은 스포츠거든요. 그것도 어제 한번 배워봤고 여행도 저에게는 큰 도파민 중에 하나죠. 스트레스도 노화의 주범인데 스트레스는 제가 안 받고 싶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사람마다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이어트하고 몸매 관리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아주 많이 풀립니다. 피부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정말 큰 적은 햇빛입니다. 광노화라는 말이 있어요. 햇빛을 받게 되면 얼굴이 이제 타기만 하는 게 아니고 피부가 상하고 늙습니다. 에너지가 약한 자외선들은 피부를 태우겠지만 에너지가 강한 자외선들은 피부를 나이 들게 하는 큰 주범인데 햇빛을 사람이니까 안 보고 살 수는 없고 선크림은 꼭 잘 발라서 우리 피부를 지켜내자. 선크림 바르고 못 씻을 거면 애초부터 안 바르는 게 낫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던데. 전 차라리 바르고 안 씻길 선택하겠습니다. 그냥 매일 바릅니다. 아침에만 한번 발라요. 오늘은 밖에 안 나가니까 계산해서 안 발라야지 이게 더 귀찮은 것 같아요. 트러블은 돌릴 수가 있지만 광노화는 돌릴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인 견해인데 자는 자세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바른 자세로 자거든요. 아침에 살짝 깨가지고 시계 보고 이제 1시간 더 잘 수 있네, 더 자야지 하다 보면은 그때는 제가 이제 시계를 보고 잠들다 보니까 옆으로 누워서 자는데 일어나서 샤워하려고 거울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눌린 자국대로 이렇게 주름이 가 있어요. 그게 한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옆으로 자는 것도 이런 눈가 주름이나 이런 데 조금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베개 같은 것도 되게 신경 많이 쓰시나요? 베개는 사실 나한테 편한 베개가 최고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적인 베개를 쓰고 있는데 청결 유지를 위해서 수건을 깔고 씁니다. 베갯잎은 자주 빨기가 힘드니까 수건을 자주 갈아준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어려 보일 수 있는 건 이제 시술의 영역이겠죠. 고주파 레이저들, 라마지라든지 튠페이스 같은 거 꾸준히 받아주면서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 시술 꾸준하게 해주고 레이저 토닝도 미백뿐만 아니고 노화에도 방지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생활 습관 교정뿐만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시술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시술 영상 만들 때마다 항상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저도 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근데 1년에 최소 이 정도만 써라 하는 정말 미니멈의 금액이나 미니멈의 시술이 있을까요? 최소 비용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톡스입니다. 주름 예방하는 보톡스. 아주 적은 비용으로 부작용도 거의 없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만 맞으면 되거든요. 국산으로 조금 저렴하게 맞으면 몇만 원대로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는 그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 비싸게 가려면 한도 끝도 없죠. 서바지하고 튠페이스하고 줄기세포도 하고 하려면 할 건 많습니다. 각자 자기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비용이 많이 부담된다고 하시면 보톡스부터 맞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PD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노화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습관들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 건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손 먼저 씻고 얼굴 씻기. 뭐 물론 나쁠 건 없겠지만 노화를 시킨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손 씻고 당연히 얼굴 씻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손에 있는 균이나 얼굴에 있는 균이나 거기서 거기고요. 이건 어차피 다 씻을 거면 그게 순서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2번 얼굴 씻고 바로 얼굴 털 자르기는 면도를 말씀한 것 같은데 물을 머금고 있을 때 우리 손톱 자르는 거랑 똑같아요. 손 씻고 나서 손톱이 좀 물을 머금고 나면은 손톱이 안 튀고 조금 부드럽게 잘리는 것처럼 세수하고 나서 털이 조금 물을 머금고 부드러워져 있을 때 면도를 하면은 훨씬 피부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색소 침착이 올 만큼 면도를 하는 게 아니라면 피부 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노화가 방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스킨 로션 선크림 순서. 선크림 바르냐 안 바르냐가 훨씬 중요하지. 보습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지. 스킨 안 바르고 로션만 발라. 로션 전에 선크림 먼저 발라. 이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선크림 꼭 바르자. 당연히 중요하고요. 5번, 선크림 바른 날은 이중 세안. 화장을 하면 당연히 폼클렌징으로 잘 안 지워지니까 한번 닦고 세안한다든지 하면 좋겠지만 화장을 안 하면 굳이 이중 세안 해야 되나 싶기는 하고요. 개인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중 세안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얼굴 각질 관리. 각질 관리 좋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조금 너무 잦다고 생각합니다. 각질 너무 많이 제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 피부에서는 그만큼 또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각질 관리를 해주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저는 한 달 주기로 합니다. 베개 커버 자주 빨기, 트러블 때문에 하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베개 커버를 자주 안 빨면 내가 빨리 노화가 온다? 아닙니다. 영양 마스크팩 매일 쓰면 안 됨. 저는 사실 자주 안 하긴 한데 마스크팩 자주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건강한 피부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안 됩니다. 자주 쓰는 거 써도 돼요. 피부 장벽이 튼튼하다면 매일 써도 되긴 하지만 피부가 좀 장벽이 무너져 있고 예민해져 있고 염증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마스크팩을 매일 하는 거는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상 후 바로 얼굴 붓기 빼기. 남들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 노화랑은 관련이 없죠. 샴푸 린스 순서로 둘 다 해줘라. 샴푸는 당연히 노폐물을 씻어내기 위해서 꼭 하는 거고요. 린스는 머릿결을 위해서 하는 건데 딱히 머릿결 신경 안 쓴다 그러면 린스 굳이 안 해도 되고 머리는 이미 다 각질화가 돼서 자라 나온 거기 때문에 노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탈모는 꼭 미리미리 관리해라. 그렇죠. 린스를 한다고 머리가 안 빠지진 않거든요. 피부가 늙진 않지만 어쨌든 머리가 빠지면 나이 들어 보이죠. 탈모는 생기고 나서 뭘 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돈도 많이 들고 결과물도 그닥 좋지는 않다. 미녹시딜을 바른다든지 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미간 찌푸리기, 이마로 눈뜨기를 안 하는 거. 이마로 눈을 뜨게 되면 주름이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표정 짓는 거를 방지한다는 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보톡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주름 보톡스를 맞을 때 이제 보통 미간이나 이마, 눈가 같은 데 맞아서 근육 때문에 과도하게 피부가 접히는 걸 좀 막아줘서 주름을 예방하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겠다. 식습관, 건강한 식습관 중요합니다. 당연히 비만과 연관이 되겠지만 단 걸 너무 많이 먹고 하게 되면은 노화에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영양소 챙기기, 부족한 영양소를 영양제로 채워 넣어주는 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먹지 않아도 무방하다. 사실 노화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이가 어려 보이는 건 누구나 선호하게 되고 곱게 나이 든다고 하죠. 그런 거를 이제 추구를 하는 추세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제 사견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노화 방지와 겪고 듣고 느낀 걸 위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거나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Santa, won't you listen to me? I got a feeling that you just might